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62회 2025년에 있었던 변리사 시험 여러 가지 통계 분석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합격자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거 보시기 전에 저희 점수에 관련된 것들 여러 통계에 따른 분석에 관한 또 제가 컨텐츠를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걸어 놓을 테니까요. 한번 그쪽 먼저 보시고 또 합격자에 대한 분석을 또 따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격 채점에 대한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고 득점과 합격선을 보면, 자, 최고 득점은 계속 한번 61회 때 높았다가 다시 낮아졌죠. 자, 이거 전체적인 합격선도 2.2포인트 하락을 했다는 걸 보면 모든 과목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과목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민사소송법이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최고 득점뿐만 아니라 이제 합격선 역시 조금 하락이 있었다. 자, 요거는 이제 평균적인 거고 약간 특수한 경우이긴 한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이전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점수 통계, 과목별 이런 것들 통계를 또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공별 분포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변리사 시험은 이공계에 관련된 거기다 보니까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또 이제 화학약품 이런 쪽이 꽤 많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시류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건데, 뭐 의대치대 쪽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같이 시험을 봤다든지 아니면 또 이쪽으로 좀 포함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지만 꽤 계속 최근에 많이 이쪽으로 흐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골고루 기계금속, 전자, 토목 이런 쪽으로 있고요. 토목은 좀 약간 적긴 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이공계 시험이 1차 시험에 있다 보니까 물리, 화학, 생물, 지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비율을 보면 이제 인문계 쪽은 거의 뭐 2, 3% 요 정도 비율밖에 되지 않는다. 몇 명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나중에 뭐 상표나 디자인, 저작권 이런 쪽으로 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주로 이제 공부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리사 시험 같은 경우를 이공계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시험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선택 과목을 선택하실 때 이제 좀 고려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선택 과목별로 어떤 과목들이 또 합격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뭐 점수에 관한 거는 뭐 이전 컨텐츠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선택 과목에서도 좀 봐야 될 거게, 이게 이제 법률 쪽 파트 부분이 이제 많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응시 인원이 많죠? 거의 절반 이상 가까이, 뭐 절반 가까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원이 꽤 되는데, 자, 합격률은 18%에서 일반적인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예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이게 더 많아진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2차 시험 과목에서 선택 과목은 점수가 중요하지 않고요. 패스제입니다. 자, 50점 넘겨서 점수를 받게 되면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마치 토익 시험 통과 일정 점수 이상 통과되면 그냥 하나의 통과 어떤 조건만 되는 것처럼 선택 과목은 그렇게 활용이 됐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2008년도에 합격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회로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디자인 보법으로 합격을 했는데 디자인 보법은 아무리 잘해도 70점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70점이 넘거나 그러면 거의 디자인 보법에서는 수석이에요. 그런데 회로 이론이라든지 뭐 반응공학 이런 것들은 막 8, 90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허 상표를 잘 못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좀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 과목은 패스제로 바뀐 게 꽤 됐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래서 자기가 전공이 자신 있다고 어느 정도 투자 시간적인 고려했을 때 선택 과목을 하는 경우, 전공 과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투자 대비 뭔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저작권법, 디자인법을 많이 하는 추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전공과 관련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응시 인원이라든지 합격 인원, 합격률 같은 것들은 그냥 참고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별로는 뭐 당연히 대학 이상 분들이 많이 시험을 보시고 있고요. 당연히 대학생 분들이 많이. 그래서 좀 이따 연령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지만 20대들이 제일 많이 보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연령별 보셔도 당연히 20대도 많고요. 그 다음에 30대 초반 뭐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의외로 20대가 가장 많이 보고 그렇죠. 아주 속된 말로 이제 쌩쌩한 나이 때 시험을 많이 보기 때문에 늦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뭐 이렇게 뭐가 직장을 다니면서 하기에는 이런 젊은 어떤 대학생들이라든지 또 뭐 저희 이제 표현으로는 전업으로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냥 어떤 여러 가지 휴학을 하거나 이런 상태로 특히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인생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휴학을 하고 산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성별은 뭐 여성 한 40% 정도 많이 높은 편이죠. 이런 것들 뭐 어느 분야든지 여성분들이 되게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석 최고령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수석 합격
이거 말고는 이게 점수를 본인이 알 수는 있긴 하지만 몇 등 정도는 그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석되면 뭐 지식재산처, 이름이 바뀌었죠.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처장 뭐 만날 수도 있고 막 악수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특수한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행사에 참여하시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보시면 여기 선택 과목 보시면 다 법률 쪽을 하고 있죠. 예. 아까도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공부 전략을 짜실 때 그런 분들 좀 잘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변리사 시험에 관련된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고, 이번 시간에는 합격자 위주로 합격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 통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희망을 이제 불태울 수 있을지 잘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앞서 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점수라든지 통계 이런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2026년 63회 때는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또 컨텐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또 컨텐츠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